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약진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은 서방의 제재를 배경으로 베이징, 모스크바 간 경제협력을 주동시켜 중국에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러중 간 양자 무역액은 11개월 만에 이미 2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자동차는 물론 에너지, 건설산업, 새로운 파이프라인,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푸틴과 시진핑이 양국 관계를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고, 최근에는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양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2021년 대비 69%나 성장했고, 무엇보다 최대 수혜자는 중국산 자동차와 트럭 제조업체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동차부터 컴퓨터 칩까지 다양한 전자제품과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의 국경도시 흐이허의 풍경도 전했습니다. 흐이허의 한 트럭 대리점은 러시아 고객 덕에 매출이 2배나 늘어나 올여름 국경 근처에 창고와 20층짜리 오피스타워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대체 상품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의 점유율은 기록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예전에도 중국 자동차 수요가 있기는 했지만 대러 제재로 유럽 자동차 브랜드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중국이 시장을 거저 주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고급차 판매가 급감해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가 금액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중산층은 저렴한 가격에 중국산 자동차와 내연기관 트럭을 구매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 됐다고 이 신문은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러 자동차 수출은 철로를 통해 배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미 러시아 시장에 55%를 점유했습니다. 수입차 시장 전체로 따지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시장 점유율의 55%라고는 하지만 중국 모델을 그대로 도입해 러시아 브랜드로 파는 것까지 합하면 실질적 시장 점유율은 55%가 아닙니다. 55%라고 쳐도 2021년 8%였던 것에 비하면 아주 기록적입니다. 샌디에이고의 자동차 컨설턴트 마이클 더는 한 나라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그렇게 빨리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뉴욕타임즈에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에너지 자원과 식품을 판매합니다. 점점 더 긴밀해지는 경제관계에서 상당한 디스카운트도 제공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산 초콜릿과 소시지 등 여러 소비재가 중국 슈퍼마켓에서 보이는 것은 드물지 않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에너지와 건설 산업도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과 인프라 구축으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과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고, 신규 프로젝트가 정치돼 건설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러중 경제협력이 이를 만회해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러중 협력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는 국경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를 받으면서 경제 수요를 하고 있는 사이 유럽 국가의 경쟁업체들은 급격히 증가한 에너지 비용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파워 오브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두 번째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러시아 동부에서 중국 북동부까지 가스를 수송하는 세 번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지역은 공교롭게도 1960년대 소련과 중국이 국경 분쟁을 벌였던 아무르강 인근 지역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